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자 지자체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28일 0시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노래방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다. 앞서 1, 2차 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 입을 타격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연말 연초 대목을 놓치게 되는 자영업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암담한 심정. 얼마 전 경기도 안성시는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했다가 논란이 증폭되고 타 지역 사람들이 몰리자 방침을 바꿔 정부 안을 수용했다. 유흥시설의 무조건적인 영업 제한, 그 문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이슈 공방에서 들어본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전주, 익산, 군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지난 1, 2차 대유행 때 경험으로 보면은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면 영업 중단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전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영업 제한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좀 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영업 중단을 함으로써 방역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김 변호사님은요? 사실 이제 유흥업소가 가장 큰 타겟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유흥업소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주는 어감,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종사 그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된 시민들이 다른 업종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유흥업소보다 더 위험한 그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만을 콕 집어서 한다는 거, 게다가 지금 현행 법률상 그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시민들이 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는 좀 과도한 제한이다. 현행 법률상 그다음에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제한이 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콕 집어서 유흥업소인데요. 네. 유흥업소지만은 영업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해서 어떤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 금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뭐 전염병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최악의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써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2단계 확진자 많이 나왔으니까 영업 금지. 지금은 유흥업소인데 좀 있으면은 사우나, 뭐 헬스장 다 금지. 식당도 이제 오지 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상 손실,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안전이 우선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영업을 제한한 후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던 아까 영업의 손실 보상이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용호 변호사님은 이제 영업 제한을 시행할 때 그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상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뭐 양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 제한 조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거는 뭐 국가의 불법 행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지만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배상이냐 보상이냐의 차이는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불법성이 있으면 배상이고 불법성이 없으면 보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익 사업을 할 때 땅을 다른 사람의 개인의 토지를 갖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 그 동참 차원에서 영업 금지를 시키고 이 사람의 영업 금지 조치를 갖다 준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요. 그러면은 그분이 받게 되는 손실, 예를 들어 영업 손실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뭐 직원들의 인건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소득을 못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어떤 생계 대책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시혜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 체계가 재난지원금 형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됩니다. 예. 말씀이신데, 네, 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관련 뉴스도 접하고 또 공부도 해봤지만 보상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오늘 토론 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영업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그것도 같이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은 하되 제한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는 입장이신데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을까요? 참 사실 어렵긴 하죠. 뭐 제가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감염자,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 타더라도 사실은 좀 뛰어앉게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동안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방법이나 영업시간을 갖다가 약간 좀 제한, 이것도 사실은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반대로 사실은 풀어놨을 때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적으로 무조건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무조건 제한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어렵게 버티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참 절망에 빠지셨을 텐데요. 특히 이 서민 경제 살리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책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 더욱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취재로 도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